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노화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노화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현상을 말해요. 노화는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26세부터 시작돼요. 한창인 나이인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니 의아해하실 텐데요. 더 놀라운 건 노화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 정도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오히려 40대 이후부터 그 속도가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노화라는 것도 사람, 즉 개인별로 차이를 보여요. 동갑내기 친구이지만 어떤 친구는 피부도 하얗고 근육도 탱탱하지만 어떤 친구는 노인성 반점인 검버섯이 보이고 주름도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개인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노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진 물질에 대해 알려드리고 해결책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리포푸신이라는 물질이에요. 리포푸신?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리포푸신은 과연 무엇이며 해결책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리포푸신은 우리 몸속에 사는 작은 물질인데 일종의 나이 색소 또는 노화 색소라고 불립니다. 이 리포푸신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살고 있어요. 갈색이나 황색을 띠는 작은 알갱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리포푸신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리포푸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을 산화시켜요. 마치 사과를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산화된 물질들이 서로 뭉쳐서 리포푸신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 몸이 이런 산화된 물질들을 잘 처리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리포푸신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리포푸신이 많이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특히 뇌, 심장, 간같이 오래 살아있는 세포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병과도 관련이 있대요. 그렇다면 리포푸신이 쌓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 거예요. 비타민 A, C, E가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당근, 시금치, 케일, 딸기, 오렌지, 키위, 아몬드,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30분 정도의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하면 좋아요. 셋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는 것도 좋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넷째, 때때로 적은 양의 음식만 먹는 날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이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오래된 세포 부품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다섯째,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해로운 물질을 피하고 가능하면 유기농 식품을 먹는 것이 좋아요. 여섯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좋아요. 이런 음식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일곱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나쁜 물질들을 내보내는데 도움이 돼요. 여덟째, 담배는 피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담배를 피우면 리포푸신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홉째, 햇빛을 너무 많이 쬐지 않도록 조심해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쁜 희소식은 노화 예방책의 슈퍼 히어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에요. 지금부터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특히 간에 많이 있죠. 글루타치온은 3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인데 우리 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줘요. 첫째,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아주 뛰어나죠.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다른 항산화 물질들도 도와준답니다. 둘째,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에 들어온 해로운 물질들을 없애는데 도움을 줘요. 간에서 독소들과 결합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중금속이나 약물, 환경오염 물질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셋째,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병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넷째,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고치고 새롭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줘요. DNA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돕고 단백질과 지방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다섯째,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해줘요. 덕분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글루타치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해로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거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글루타치온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당뇨병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있어도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질 수 있대요. 그렇다면 글루타치온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글루타치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좋아요. 마늘, 양파, 달걀도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심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글루타치온을 더 많이 만들어낸대요.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이 글루타치온을 만들고 재생할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의사와 상담 후에 글루타치온을 돕는 보충제를 먹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해야 해요. 글루타치온이 많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노화를 늦추고 간을 건강하게 하고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고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심지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글루타치온 보충제를 먹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또 글루타치온 주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맞아야 해요. 자, 지금까지 리포푸신과 글루타치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은 우리 몸의 건강과 노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리포푸신은 줄이고 글루타치온은 늘리는 것이 건강에 좋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우리 모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리포푸신은 줄이고 글루타치온은 늘려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